2026년 2월 28일 새벽 3시 이란의 방공망 통제실에는 수십 명의 레이더 운용병이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러시아제 S-300 자국산 바베르-373점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중동에서 가장 촘촘하다는 방공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이더 화면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수백 개의 점이 동시에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F-15인지 F-16인지 드론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미사일을 쏩니다. 빗나갑니다. 또 쏩니다. 또 빗나갑니다. 허공에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3시간 뒤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다. 현대 전자전의 교과서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 전자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 저 레이더를 태워버리는 10kW짜리 제머, 저 유령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신호처리 칩, 대체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미국? 맞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아닌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전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이라고 하면 총알과 미사일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승패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전장, 이것이 바로 전자기 스펙트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쏩니다. 그 전파가 비행기에 맞고 돌아오면 거기 있구나 하고 탐지합니다. 전자전은 이 과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방법이 3가지입니다. 첫째, 스팟 제밍. 적 레이더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 주파수에만 압도적인 전자기 에너지를 쏟아붓는 겁니다. 마치 상대방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는데 귀 바로 옆에서 스피커로 콘서트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그냥 하얀 노이즈로 가득 찹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둘째, 팬텀 플릿. 적 레이더의 신호를 받아서 마치 수십 대의 전투기가 있는 것처럼 가짜 신호를 만들어 돌려보냅니다. 레이더 운용병 입장에서는 갑자기 화면에 전투기 수십 대가 쏟아지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패닉이 옵니다. 미사일을 쏩니다. 유령에게 쏩니다. 셋째, 디지털 클론. 적 미사일이 실제로 아군 전투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면 그라울러가 그 전투기의 정확한 속도와 위치 신호를 복제해서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짜 신호를 천천히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미사일은 유령을 쫓아가 허공에서 터집니다. 진짜 전투기는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이게 EA-18 그라울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드웨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자전 장비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와 신호처리 반도체입니다. 적 레이더의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제밍 파형을 즉각 생성하는 능력. 이것을 전자전 임무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전장 데이터 축적, 고성능 AESA 레이더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반도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자전 시장은 사실상 미국의 독점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L3해리스. 이 세 기업이 전 세계 전자전 장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전자전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다시 각인시켰습니다. 러시아의 GPS, 제밍으로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자전 장비로 러시아 미사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됐습니다. NATO 국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자전 장비를 지금 당장 사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빅3는 주문을 감당 못합니다. 대기 기간이 3년에서 5년. 여기서 병목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전자전 장비를 원하는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체스를 생각해 보세요. 체스에서 가장 강한 말은 퀸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가장 강력합니다. 미국의 EA-18 그라울러는 체스판의 퀸입니다. 그런데 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나무 조각 하나를 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퀸이 움직이는 방식, 상황에 따른 전략, 그것을 운용하는 플레이어의 판단력, 이 모든 게 조합되어야 진짜 퀸이 됩니다. 전자전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기술 층위로 나뉩니다. 1층 안테나와 송수신 모듈 하드웨어, AESA,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이건 한국말로 하면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기존 레이더는 안테나 하나를 기계적으로 돌립니다. 마치 선풍기 날개처럼요. AESA는 수천 개의 작은 안테나 소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파를 쏩니다. 각 소자의 위상을 조절해서 기계를 움직이지 않고도 전파 빔을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꿉니다. 비유하자면 기존 레이더가 손전등 하나를 이리저리 돌리는 것이라면 AESA는 수천 개의 LED가 동시에 각도를 바꾸며 빔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반응 속도가 기계식 대비 1000배 빠릅니다. 그리고 이 수천 개의 소자, 바로 TR 모듈을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갈륨 비소개자 갈륨 나이트라이드겐 기반의 이 반도체는 삼성이나 TSMC에서 만드는 일반 반도체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고온, 고전압, 고주파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의 10손가락으로 꼽습니다. 2층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 브레인, 적 레이더의 전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0.001초 안에 최적의 재밍 파형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EW, 임무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적 레이더가 주파수를 계속 바꿉니다. 이것을 frequency hopping이라고 하는데 초당 수백 건씩 주파수가 바뀝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재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요리사가 손님 수백 명의 알레르기와 취향을 전부 기억하면서 동시에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단 1초 안에. 이게 인공지능, 기반 전자전의 영역입니다. 미국은 지금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3층 시스템 통합 전략, 개별 전자전 장비가 아무리 뛰어나도 전장에서 제대로 쓰이려면 시스템으로 통합돼야 합니다. 어느 위치에서 재밍을 하고 어느 전투기가 어떤 경로로 침투하고 어느 미사일이 어느 레이더를 노리는지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지휘망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2026년 2월 28일 이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중에 뭘 잘한다는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2025년까지 독자 AESA 레이더 개발 완료. 당시 미국의 반응은 냉소였습니다. 한국이요? AESA 레이더를? 미국도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인데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AESA를 개발한다고? 10년은 더 걸릴 거야. 일본 자신도 F-2 전투기용 JAPG-1 AESA를 개발하는데 25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7년 만에 해냈습니다. 2022년 ADD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KF-21 보라매에 탑재될 AESA 레이더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완전 독자 기술. TR 모듈 설계부터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까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한국만의 세 가지 미친 디테일이 등장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0년간 갈고 닦은 반도체 제조 기술. 이것이 방산으로 넘어왔습니다. GaN 기반 TR 모듈은 결국 반도체입니다. 수율 관리, 미세 공정, 품질 관리.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쌓은 노하우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패권을 잃어가던 그 시기에 한국은 반도체 제조 역량을 방산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레시피는 비슷합니다. 재료가 다를 뿐입니다.
셰프가 한식에서 프랑스 요리로 장르를 바꿔도 불 조절과 칼질 실력은 그대로입니다. 미국 방산기업의 개발 주기를 아십니까? 로키드 마틴이 F-35를 개발하는데 20년이 걸렸고 예산은 당초의 3배로 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식 방산 개발의 공식입니다. 느리고 비싸고 복잡합니다. 물론 결과물의 성능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보여줬습니다. 드론이 탱크를 잡고 제머가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세상에서는 빨리 만들고 빨리 업그레이드하는 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국의 KF-스무한 개발 기간 10년, 같은 세대 전투기인 일본 FX의 개발 기간 예상 20년 이상, 독일 FCAS 아직 시제품도 없습니다. 한국 방산 엔지니어들은 철야를 밥 먹듯 합니다. 주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미덕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떠나서 이 속도가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0년 전쟁 이후 실제 전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북한의 전자전 능력은 세계 5위권으로 평가받습니다. GPS 제밍, 통신 교란, 레이더 기만. 한국군은 매일 실전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이것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전 장비는 북한의 실제 제밍 패턴을 상대하면서 튜닝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 장비는 실제로 검증된 환경에서 나온 것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는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제시하지 못한 조건이었습니다. LIG넥스원은 UAE, 노르웨이, 호주의 전자전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AESA 레이더는 이미 해외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 2017년 32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5년 만에 540% 성장, 세계 방산 수출 순위 9위에서 5위로 진입. 이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2026년 2월 28일로 돌아가 봅시다. 이란의 레이더가 하얗게 타던 그 순간, 전 세계 국방부 장관들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저런 전자전 능력이 필요하다. 그 전화가 워싱턴으로만 간 것은 아닙니다. 서울로도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의 전자전 기술은 아직 미국 빅3에 비하면 격차가 있습니다. AI 기반 신호 처리, 위성 연계 시스템, 극초음속 대응 기술.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자전은 하드웨어가 전부가 아닙니다. 2026년이란 공습에서 미국이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몇 달 동안 이란 레이더의 전자 지문을 수집하고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임무 데이터로 변환한 정보력이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을 운용하는 노하우와 데이터는 훨씬 오래 걸립니다. 한국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반도체를 전장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경험. 그 경험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그 기술을 대하는 진심과 절박함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전 세계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찾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산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K방산의 주인공은 어떤 기술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